3위는 아자입니다. 덜 성숙한 맛이 있는 아자. 동시에 사이코패스 같은 살인마 아자. 유탄지가 선녀이자 미인으로 떠받들었던 그녀인데요. 아주와 아자 두 사람 중 많은 고민이 있었으나 최종적으로 좀 더 미녀다운 묘사 분량이 많은 아자를 선택해보았습니다. 소설성 묘사를 한번 보실까요? 온몸에 자줏빛 옷을 입은 아주보다 2살 정도 어린 15살 나이의 그녀는 새까맣고 또렷한 눈동자를 지닌 장난기로 가득한 얼굴의 소유자였다. 아주는 그 소녀의 활발하고 천진난만한 모습에 빙그레 웃었다. 너야말로 예쁘게 생겼는데? 나도 네가 마음에 들어. 소봉은 아자에게서 어렴풋이 아주의 그림자를 느꼈다. 한밤중에 꿈에서 깨어 수려한 모습의 그녀가 자기 옆에 있는 것을 보면 마치 아주가 살아난 것처럼 느껴져 처연한 정이 모두 사라지는 듯했다. 그는 고개를 돌려 아자를 바라봤다. 백설처럼 하얀 얼굴에는 여전히 핏기가 없었고 퀭한 얼굴에 움푹 들어가 있는 2개의 큰 눈동자가 매우 초췌해 보였으며 몸에는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었다. 본래 얼마나 수려하고 아름다운 아이였던가. 정말 활발하고 귀여운 어린 소녀였는데 나한테 맞아 반쯤 죽어있는 해골과도 같은 모습으로 변했지 않은가. 내가 이런 옷을 입고 있는 모습이 꼭 인형 같아 보여 너무 재미있구나. 유탄지는 고개를 비스듬히 돌려 바라봤다. 손뼉을 치며 환호하는 사람은 바로 그 자줏빛 옷을 입은 미모의 소녀였다. 그 미모의 소녀는 바로 아자였다. 그 양탄자 끝 비단 방석 위에 아름다운 소녀가 앉아있었다. 그녀는 맨발을 드러내놓고 양탄자 위에 앉아있었다. 그녀의 새하얗게 빛나는 작은 발을 보고 옥처럼 매끄럽고 비단처럼 부드럽다는 느낌이 들어 순간 가슴이 쿵쾅쿵쾅 뛰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의 발을 뚫어지게 쳐다봤다. 그녀의 발등 살색은 투명하기 그지없었다. 마치 연근으로 만든 묵 같은 발등 밑으로 푸른 힘줄이 은은하게 몇 가닥 비쳐 손을 뻗어 가볍게 어루만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10개의 발톱이 모두 다홍색인 그녀의 발가락을 보자 마치 10개의 작은 꽃잎처럼 느껴졌다. 날 왜 그렇게 쳐다보는 것이냐? 미인입니다. 전 매일 보고 싶습니다. 그녀는 나이가 아직 어린지라 출중한 미모를 지녔어도 아직 성숙한 몸은 아니었다. 더구나 중상을 입은 몸에 초췌하고 누렇게 뜬 모습을 하고 있어 천하제일 미인이라고 하기에는 많이 모자랐다. 그런데 누군가 자신의 용모에 대해 이렇듯 매료됐다고 하니 기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때 종령은 아자를 정면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그녀는 과연 미인이라 할 만큼 수려한 용모를 지니고 있었지만 누가 뭐라 해도 그렇게 악랄한 심성을 지닌 소녀라고 생각되지는 않았다. 목기비는 아자가 애처롭게 울자 한동안 쳐다보지도 않다가 아자의 몸매가 우월하고 용모 또한 수려한 것을 보고 야율홍기를 향해 눈을 한번 흘기더니 입을 오므리고 웃었다. 그녀는 지하 땅굴 안에서 쑥 몸을 빼냈다. 턱 밑에는 여전히 수염이 붙어있고 얼굴 가득 흙먼지를 뒤집어 써서 지저분하기 짝이 없었지만 소봉 눈에는 그녀를 만난 이후 가장 아름답게만 보였다. 2위는 모관청입니다. 이번 신수 개정판의 수혜자입니다. 왕화원과 비교당해도 전혀 처지지 않는 미인으로 수정되었지요. 어쩌면 숨겨진 히로인은 모관청일 수도 있겠군요. 소설속 묘사를 한번 살펴보실까요? 이 낭자는 당신 따님인가? 이리도 예쁘다니 역시 진짜 동생이 낳은 아이답네. 모관청의 몸에서 이따금씩 풍겨오는 은은한 향기만이 느껴질 뿐이었다. 돌이켜 생각해보니 그녀의 얼굴은 배꼽같이 희고 보드라운 피부를 가진 것 같았고 적어도 그녀가 말했던 것처럼 곰보투성이 얼굴은 전혀 아니었다. 그녀의 피부는 정말 배곡처럼 영롱하고 눈처럼 새하얗게 빛났으며 은은하고 그윽한 향기마저 풍겼다. 밝게 빛나는 햇빛이 그녀의 얼굴 아래쪽을 비추었다. 단에는 갸름한 턱에 등짝 살결처럼 빛나고 투명하며 곰보 자국이라고는 반톨도 없는 배곡같이 희고 매끈한 얼굴, 가녀리고 반듯한 앵두같이 작은 입과 아주 얇은 입술, 그리고 두 줄로 가지런히 나있어 마치 작은 옥처럼 빛이 나는 치아를 보고는 자기도 모르게 심장이 쿵쾅쿵쾅 요동치기 시작했다. 그야말로 절세 미인이로구나.
이때 계곡물이 이미 손가락 틈 사이로 흘러내어 모관청의 얼굴 반쪽은 온통 물방울로 가득했다. 그러자 그녀의 피부는 마치 비꼬은 구슬을 떠받치고 있는 새벽 이슬을 머금은 꽃과도 같았다. 다냐는 일순간 넋이 빠져 있다가 감히 더 쳐다볼 수 없어 고개를 다른 곳으로 돌리고 말았다. 다냐는 이렇듯 우아하게 말하는 소리를 들으니 생경하기 그지없어 미소를 띄어 보였다. 몽낭자, 그렇게 말을 하니 듣기가 매우 좋소. 이제야 우아한 미모의 여인답게 보이는구요. 가끔 한 번씩 생각하는데 그치지 않겠소? 시시때때로 생각할 것이오. 시시때때로 날 생각하면 너무 힘들지 않을까요? 아니요, 힘들지 않소. 낭자 생각을 하면 달콤하기 그지없을 거요. 그러다 갑자기 다그치듯 물었다. 우아한 미모라니요? 그걸 어떻게 알았죠? 내 얼굴을 봤군요. 그렇죠? 낭자한테 물을 가져다 먹일 때 얼굴 반쪽을 봤소. 얼굴의 반쪽만 보았는데도 세상에 보기 드문 미인이었소. 그녀는 천천히 면막을 벗었다. 다냐는 순간 너무 놀라 온몸이 떨렸다. 그의 눈앞에 보인 것은 밝고 아름답게 빛나는 초승달과 백설이 쌓인 꽃나무 같은 속세에서 보기 힘든 매우 수려한 얼굴이었기 때문이다. 다만 얼굴이 지나치게 창백해서 혈색이라고는 없어 보였고 오랜 세월 얼굴에 면막을 하고 다녔던 탓인지 아래 위 두 얇은 입술 역시 지극히 엷은 혈색만 남아있을 뿐이었다. 또한 두 눈은 청아하게 빛났지만 수심으로 가득한 얼굴에는 수줍은 기운을 머금고 있었다. 다냐는 가냘프고 여리며 나긋나긋한 그녀의 모습을 보고 연민의 정이 느껴졌다. 얼굴은 부드럽고 여린 뺨에 붙어 귀에서는 낭군, 낭군 하는 나긋나긋한 외침이 들리며 코에서는 그녀의 몸에서 미세하게 풍겨오는 은은한 향기가 나는데 어찌 그녀에게 정신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겠는가. 솔직히 낭자같이 아름다운 여인이 매년 내 무덤에 한 번씩 재를 올려준다면 난 지하에서 그걸 알고 당신을 바라보며 기뻐할 것이요. 더구나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을 처로 만든다면 그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그의 이 말을 듣자 기쁨에 넘쳤다. 그녀는 이제 갚인 봄꽃같이 고운 얼굴로 기갈에서 손을 떼고 배시시 웃으며 그의 품에 안겼다. 이 낭자는 미색이 매우 뛰어나긴 한데 조금 전 공자의 따귀를 때릴 때 했던 민첩한 동작으로 보아 무공 실력이 보통이 아닌 것 같구나. 예쁘기는 아주 예쁘구나. 다만 너무 거친 것 같으니 잘 가르쳐야겠다. 그녀는 내가 라는 말을 꺼내고 끝내 말을 잇지 못했다. 다냐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눈물이 가득 고인 그녀의 모습이 무척이나 아름다워 보인 나머지 사랑스러운 마음이 더욱 일어 모관청을 향해 나지막이 속삭였다. 그는 모관청의 수려한 용모를 보자 마음속으로 갈채를 보냈다. 이 녀석이 그래도 보는 눈은 있구나. 바르르 떨리는 그녀의 앵두같은 입술을 보자 참을 수 없다는 듯 그녀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희미한 정신 속에 고개를 돌려보니 꽃처럼 아름답고 은은한 향기가 흐르는 교태로 가득한 모관청의 모습이 그의 차디찬 신선 누님에 비해 훨씬 더 사랑스러워 보였다. 세 사람이 왕궁에서 마중을 나왔는데 옆에는 화려한 옷차림에 아름다운 미모를 지닌 소녀가 한 명 있었다. 바로 모관청이었다. 네, 1위는 바로 왕언이 차지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이번 신수 개정판에서 많이 깨는 모습을 보여주는 왕언인데요. 그래도 신선누님 옥상을 제외한다면 역시 천룡팔부의 미녀 1위는 왕언이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 소설 속 묘사를 살펴보실까요? 다녀가 숲속을 돌아 나오자 연뿌리색 사삼을 입은 여랑이 얼굴을 꽃나무 쪽으로 향한 채 서 있었는데 호리호리한 몸매에 등허리를 덮은 긴 머리는 은색 명주띠로 살짝 묶여 있었다.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게 된 다녀는 이 여랑의 몸 주위가 마치 안개와 노을로 은은하게 감싸져 있어 속세인이 아닌 듯한 느낌이 들었다. 눈앞의 소녀의 모습은 무양산 석동에 있던 옥상과 완전히 똑같았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 소녀는 복장만 조금 다를 뿐 얼굴형과 눈, 코, 입술, 귀, 살빛, 몸매, 손발까지 닮지 않은 곳이 하나도 없었던 것이다. 마치 그 옥상이 부활을 한 것처럼 보였다.
눈앞의 소녀의 모습은 무양산 석동해에서 있던 옥상과 완전히 똑같았다. 그녀의 연뿌리색 사삼 하단이 가볍게 흔들리더니 곧이어 통소보다 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명아와 경국지색이 서로 즐겨 반기니 군왕이 웃음을 띤 채 바라보는구나. 이 시구로도 견줄 수가 없어. 과거에 이태백이 작약으로 양귀비의 아름다움을 비유했지만 그가 낭자를 볼 수 있는 복이 있었다면 꽃이 아무리 아름답다 해도 애교가 없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없고 즐겁게 웃는 모습이 없고 우수에 젖은 모습이 없어 절대 견줄 수가 없었을 것이요. 그렇소, 맞아요. 당신 같은 천하무쌍의 미인이 어찌 남들과 손발을 써가며 싸울 수 있단 말이오. 다녀는 그녀의 기다란 속눈썹 위에 여전히 눈물 한 방울이 달려있는 것을 보고 속으로 생각했다. 옛 선인들이 봄비를 머금은 한 떨기 배꼽 같구나 라는 말을 했는데 그게 바로 미인의 눈물을 비유한 것이었어. 왕낭자처럼 이렇게 산다와의 아침 이슬이 맺힌 듯한 모습이어야 비로소 아름답다 할 수 있지. 왠지 모르지만 우울한 기색으로 가득했던 왕어원의 어여쁜 얼굴은 큰 소리로 즐겁게 웃는 이 순간 더욱 눈부시게 아름다웠다. 모든 사내는 중년의 여자 어부가 갑자기 빼어나게 아름다운 소녀로 변하는 걸 보자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입이 딱 벌어졌다. 어린 계집이 예쁘게 생긴 데다 저 정도로 보는 눈이 있다면 내 마누라로 삼을만 하지. 그 농가 처녀는 왕언의 귀여운 미모를 보고 처음부터 도와주려 했는데 금비녀까지 얻게 되자 너무 기뻤다. 그는 만타산장에서 왕언을 만났을 때부터 그녀의 용모가 무양산 석동안의 옥상과 닮았다는 이유 때문에 마음속으로 그녀가 신선누님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한 번 보고 볼 때마다 속으로 그녀를 신선누님이라 부르면서 전에 신선누님을 향해 했던 천번의 절이 모두 왕언을 향해 한 것이라 생각했던 것이다. 그녀를 만날 때는 그녀를 신선누님이라 여겼고 그녀를 보지 못해 보고 싶을 때는 속으로 백옥 같은 피부의 신성 같은 자태와 수려한 표정의 선녀 모습을 지닌 신선누님 왕언을 대비시켰다. 사실 왕언은 그렇게 선녀처럼 눈부시게 아름답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설사 옥상 자체라 해도 다녀가 마음속으로 정해놓은 이상형에는 크게 미치지 못했다. 스스로도 그것이 불가에서 이르는 신마임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신마가 가버리자 눈에 보이는 것은 왕언의 진면목이었고 귀에 들리는 것은 왕언의 진정한 목소리였을 뿐 더 이상 과거처럼 신마를 통해 미화되고 장식이 더해져 사람이 선녀처럼 아름답게 보이거나 말이 선악처럼 맑게 들리지는 않았던 것이다. 다녀는 그녀의 얼굴을 쳐다봤다. 긴 눈썹과 아름다운 눈동자, 앵두같은 입술과 작은 입까지 예전처럼 아름답게 보일 뿐 다른 점이라고는 전혀 없었다. 누이를 처음 본 그 순간과 전혀 다른 것이 없소. 왕언이 뒤로 한 걸음 물러나 그윽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제 흰머리가 한 가닥 많아지고 왼쪽 눈꺼리 위에 주름살이 하나 늘었어요. 오라버니가 더 이상 저한테 관심이 없으니 알아보지 못했을 뿐이에요. 전 하루가 다르게 늙어가고 있어요. 저 매낭국죽 동생들의 천진난만한 모습이 몇 년 전에 저와 닮았어요. 누이가 내 자매보다 훨씬 더 아름답소. 아름다워서야 무슨 소용이에요? 차라리 저 동생들처럼 젊고 귀여웠으면 좋겠어요. 여자들은 여전히 옥상을 보며 토론 중이었다. 누군가 말했다. 이 옥상이야말로 진정 청춘을 유지하고 있구나. 앞으로 10년이 더 지나도 전혀 늙지 않을 거야. 하지만 왕낭자가 그때 오면 머리가 온통 백발일 테지. 왕어원은 이 말을 듣고 화가 치밀어 올랐다. 옆을 슬쩍 바라보자 벽 위에 걸려있는 구리거울 안으로 자기 얼굴이 보였다. 이때는 노기가 치밀어 오른 상태라 평소에 온화하고 우아했던 모습은 일순간 사라져버리고 없었다. 사랑스러운 옥상과 비교하니 더더욱 차이가 있어 보였다. 이렇게 10위부터 1위까지의 순위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살아남을 최후의 1위는 과연 누구? 네, 마지막으로 합류하게 된 최후의 1위는 바로 종영이었습니다. 예쁜 미인은 맞습니다만 입꼬리에 점이 있다거나 아자나 모관청에 비해 처지는 느낌을 받는 묘사 등등으로 인해 겨우 최후의 1인으로 합류할 수 있었습니다. 소설 속 묘사를 한번 보실까요?
17살 정도 되는 나이에 청삼을 입고 동그란 큰 눈과 꽃처럼 피어난 보조개를 지닌 매우 활발해 보이는 소녀였다. 이 말과 함께 종령의 양팔을 붙잡고 꽉 껴안자 두 사람의 뺨과 뺨 사이는 불과 몇 촌에 지나지 않았다. 분을 발라 발그스름한 얼굴에 작고 기다란 종령의 입술이 너무나 귀여워 보인 다니가 입술을 내밀어 그녀의 얼굴에 가벼운 입맞춤을 하자 종령은 부끄러운 마음에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다. 눈이 부실 정도로 아름다운 용모를 지닌 종령만 보고 그녀의 부친이 이렇게 추하게 생겼을 줄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 다행히도 그녀는 모친만 닮고 부친은 조금도 닮지 않은 듯 했다. 곧이어 청이를 입은 소녀 하나가 빠른 걸음으로 방 안에 들어왔다. 동그란 달걀형 얼굴의 입꼬리에 아주 작은 점이 있는 과거 무양궁에서 만났던 종령이었다. 이렇게 소설 속 묘사로 보는 미녀 순위 베스트 11 천룡팔부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래, 이추수, 몽구, 여빈왕, 왕하라, 매낭, 국죽 등 여러 미인들이 많은데 다 소개해드리지 못한 점 정말 아쉽네요. 그럼 재밌게 시청하셨기를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